네, 안녕하세요. 지텔프 에듀 희선쌤입니다. 오늘 저희 지금 455회 정기시험 이제 총평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 네, 이번에 시험, 안 넘어가네? 넘어가라. 네, 이번에 시험 되게 어려우셨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헷갈릴 만한 문제도 꽤 있었고, 청취는 말해 뭐예요, 진짜. 그죠? 지텔프 지금 미국 본사 관계자분이 이거를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너무 하셨던 것 같아요. 살짝. 네. 그럼 바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은 이제 정답이 궁금하신 거니까 저희 일단은 정답 들어가기 전에 문법 관련해서는 제가 꿀팁을 하나 조금 드리고 그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문법 이번에 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예외 업계가 맞는 말인가? 예외가 없게 지금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그리고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그다음에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6개가 골고루 딱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제 문제가 이번에 조금 신스가 2개나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하나가 좀 정답이 확실했을 때 다른 하나는 2개가 나오지 않아요. 이를테면은 현재 완료 진행이 2개가 출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맞춰보면서 6개가 딱 맞는지,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문제 옆에다가 현재 완료면 현재 완료 진행이면 현안진 이런 식으로 조금 적어 놓으셔서 보시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역시나 3개 정답인 거 아시죠? 동명사 3개, 그 다음에 투정사 2개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려우니까 그거는 사실 조금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1번부터 바로 갈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보이번이 정답이어서 제가 B랑 D가 발음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B 같은 경우에는 보이라고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관계사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컴마가 나서 앞에 다람쥐 나오고 그 다음에 컴마 나오고 컴마가 나왔기는 안 됐어요. 그래서 위치가 정답이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사원형 문제, 동사원형 문제 앞에 요구나 제안, 주장 요런 거 suggest 나왔었고 뒤에 try라는 거 C가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조금 끝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투부정사 문제였는데 이제 to be ing랑 to be pp 중에 뭐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to be ing는 아예 지텔프에서 정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제끼세요. 그래서 to be pp 즉 to be breed 요게 정답이었어요. 그 혹시 내용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그 로컬 피포 그 지역 사람이 이제 passed away 이제 돌아가시면 어디에 이제 묻히기 위해서 옮겨진다 이런 내용 나왔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 찾는 문장이었고 resist가 동사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attacking이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맞으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가정법 문제도 보통은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보통은 3문제 정도 정답이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보통은 3문제 정도 정답이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제 문제처럼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헷갈릴 때 팁으로 살짝 챙겨드리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would travel 해서 A번 정답이었어요. 가정법 과거.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도 시제 문제 이게 was napping C가 정답이었고요. 이제 과거 진행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 과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좀 크게 적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6문제 쭉 봤을 때 과진이 2개야? 그럼 내가 틀렸다. 좀 이렇게 갈 수 있게 좀 적어 놓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7번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던 문제입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since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마 현재 완료 진행 시제 잘 찍으셨어요. 코끼리 나와가지고 왜 have been evolving 해가지고 이거 A번 정답이었는데 이제 요거랑 이제 뒤에 있다 언급 드릴 문제랑 같이 좀 묶어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D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 그래서 과거 완료로 have been, could have, drowned 요거 D가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알파벳이 ABCD를 이게 제가 외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금 혹시 제 기억에 혼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100% 확신 안 하지만 약간 99% 정도 확신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끝나고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조동사 문제. 원래 조동사 문제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거는 A번 couldnot이 정답이었습니다. 요게 무슨 내용이 나왔었냐면 그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사과하는 게 약간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잘못을 안 했는데도 사과를 한다. 그래서 어떤 법이 통과가 됐냐면 이제 사과를 해도 그게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가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정의 의미 조동사 could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해석을 했어야 되는 문제여서 제끼 그냥 빠르게 그냥 찍고 넘어가셔도 괜찮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문제, although 문제였어요. although A번이 정답이었고요. 이게 앞에 이제 바이러스는 보통은 이제 harmful, 뭔가 피해를 입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러스 이름이 뭐 크리퍼였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실제 있는 진짜 바이러스인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근데 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해서 반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although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역시나 should 동사 원형 should 생략된 그 문제. 그래서 앞에 그 셀폰 어쩌고 나와가지고 leave 동사 원형 쓰는 게 정답이어서 셀폰 너무 막 걸려가지고 너 이제 핸드폰 납둬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납둬라 요즘 한국말 내비둬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보이번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동명사 문제 enjoy 동사 나왔었고 eating ing 그래서 D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3번 요것도 이제 시제 문제여서 A번에 will be waiting 정답이었고 이거 되게 전 읽으면서 막 한번 봤는데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데이트 신청을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아마 같은 회사 동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자기 일 다 끝났는데도 데이트 신청한 상대방 기다린다 해서 will be waiting 이거 미래 진행 요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저희? 그럼 이거 미진 적어 놓으셔야 돼요. 미진 시제 문제 미진 나왔다. 그래서 그거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4번 가정법 과거 문제였고요. 그래서 would replace C가 정답이었습니다. 잘하셨죠? 그 다음에 15번도 끝나고 진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요거는 B번의 in fact가 정답이었습니다. 요게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제 앞에 그러니까 게임이 unoriginal 때문에 had been criticized 뭔가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다라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얘기가 그래서 이 게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루머가 또 있었다 였는데 이게 많이 질문하실 게 이게 meanwhile이냐 in fact냐 많이 질문하셨는데 meanwhi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편 할 때 보통 앞뒤가 조금 대조적인 플러스면 뭐 마이너스면 플러스 좀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 인팩트는 좀 같은 계열에서 같은 마이너스여도 조금 다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때는 인팩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팩트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에는 D번 관계사 문제였죠. 선행사가 띵인가 띵스 아무튼 됐었고 그래서 that이 정답이죠. that 뒤에 cousin가 couses가 나왔던 것 같아요. 요게 네.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외워볼게요. 자,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에는 A번이 정답이었는데 요게 또 since가 이제 힌트로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had been documenting이 정답이었는데 요게 앞에 현안지는 헷갈리실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앞에 분명히 좀 현안지는 좀 내가 자신 있게 딱 했다 그랬을 때는 현안지는 아니다. 그리고 요 문장에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뭐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죽었고 죽은 게 과거 시제 died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걔가 죽기 이전부터 죽은 이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죽기 이전부터 이제 다큐멘팅을 해왔다 해서 had been ing 과거 완료 진행 과완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8번은 이제 would have 요것도 가정법 과거 두 번째 이제 아까 앞에 하나 나왔고 지금 또 이제 두 개 나오고 이렇게 조금 짝 맞추기? 숫자 맞추기처럼 푸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는 일단 점수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D번이 이제 미래 완료 진행. 이게 19번의 D번. 19번의 D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will have been ing. 그래서 will have been trying 해서 이게 한 30분만 더 자려고 노력하면 거의 뭐 한 3시간 노력하는 거였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번도 요것도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투부정사를 찾는 문제였고 동사로 아마 offer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부정사 to sell 얘가 정답이고 C가 정답이었어요. 투부정사 이제 2개 나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 투부정사 답으로 찍으면 안 돼요. 앞에 하나 나왔었고 여기서도 하나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에는 would not have occurred 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 요게 정답이 보이번이었어요. 잘하셨어요. 보이번. 그리고 22번 요것도 조동사 문제 요런 거 그냥 빨리 버려야지 좀 이런 생각을 하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A가 정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한 분이 이제 게스트들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게 그 분의 어떤 업무였는데 그래서 그 빈칸에 있는 문장이 뭐냐면 Let the guests know that they blank have any of the snacks 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과자는 원하는 대로 아무데도 먹어도 된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뭐 했다 해서 그 빈칸의 조동사였는데 이게 will이랑 이게 may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will이었으면 너 이거 먹어야 돼! 약간 편안하게 하려고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어떤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may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2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find 이것도 또 어렵지 않으셨죠? should 동사 원형 생략하는 문제. 그쵸? 그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find가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24번 동명사 문제 나왔어요. 동명사 문제. 동명사는 요거 D번, turning 요거 정답이었고 아마 동사로는 involve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25번은 요거 차고장 났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드디어 현재 진행으로 요거 is now fixing 해서 C가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26번은 가정법 과거 완료, 드디어 세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어요. 요거 D 해서 would not have revolted 요거 나왔었는데 문법은 이번에 좀 헷갈릴 만한 게 나왔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요거 하실 때 꼭 결국은 사실 문법 같은 경우 좀 정형화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요걸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 좀 헷갈린다 하면은 시제 6개 딱 과진, 현진, 미진, 과완진, 현완진, 미완진 요거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거 좀 짝 맞추기 하시는 거를 좀 강추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듣기. 와, 이번에 듣기 너무 어렵지 않았나요? 저번 시험보다 이번 듣기가 훨씬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듣기를 뭐 줄 세우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27번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제시가 에디랑 점심을 어떻게 먹을 수 있었는지 참고로 제시는 여기서 남자입니다. 그리고 에디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게 D번에 이거는 조금 풀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둘이 이제 일하는 이 회사가 여기서 가깝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nearby workplace에 있었던 거 요거는 잘 좀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번에 듣기를 문제 풀면서 뒤에서부터 이제 좀 여러분 이게 정답에서 하신 게 좀 많이 나오실 텐데 놀라지 마시고 이제 한번 가볼게요. 28번 같은 경우에는 에디가 헤럴드가 또 제3의 인물이 나타나요. 얘는 이제 이 대화에는 나타나진 않는데 얘네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 여자죠. 그 여자애가 헤럴드로부터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 무엇이냐 했는데 이제 헤럴드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일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회사 되게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자친구랑 사이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요거 답은 A번에 job 있는 거 그거 잘 찍으셨죠? 회사 아무튼 잘 지낸다 그런 얘기. 그리고 30번에 이제 에디,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예요. 에디가 제시랑 처음 만난 날 발견한 공통점. 전에가 29번. 제 29번 지금 빼먹었죠. 29번. 왜 제시가 지금 에디랑 점심을 먹자고 했는지. 제시 남자라고 방금 했어요. 남자, 요것도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이제 헤럴드 결혼 이제 한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deliver an invitation 하는데 그 초대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야, 그 여자친구랑 잘 지내는 것까지만 아는구나. 얘는 근데 사실 결혼한다 해서
저 빼고 다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결혼 소식을 이제 주는 건데 이때 occasion이 A번에 이게 사실 정답이거든요. 이게 행사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아마 D번이랑 좀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D번에 이게 이벤트였나 아무튼 웨딩인가 뭐 그게 좀 낚일 만한 단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뒤에 요게 제시가 planned, he가 planned, 그가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헤럴드 결혼식을. 그래서 요게 조금 함정 문제였다. 그래서 사실 청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되게 자주 들리는 단어는 오히려 제끼셔야 돼요. 답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30번에 아까 에디가 제시랑 처음 만난다. 에디는 여자예요. 처음 만난 날 발견한 공통점이 무엇인지 했을 때 좋아하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았냐면 티셔츠가 있는데 뭐 갤럭시가 있는 뭐 그런 티셔츠였대요. 근데 이건 보이번이었고 그 티셔츠를 보고 너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을 했었다. 그 다음에 31번에 이제 헤럴드가 어떻게 결혼하는 여자 만나게 됐는지 그게 문제였고 이게 헤럴드가 사실 되게 샤이한 친구예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처음에는 그 여자한테 말도 못 걸었어요. 근데 이제 에디가 여기 등장인물 여자애가 번호 줘서 그 여자가 연락을 한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헬프가 있었던 친구 도움으로 만나게 됐다라는 거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에 제가 요게 보기가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32번은 그 에디의 행동에 에디 그 여자애가요. 여자애가 번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에디가 헤럴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했는데 이게 그 내용에서는 헤럴드가 되게 embarrassed 했다. 그리고 여자가 전화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내용은 나와요. 제가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보기가 이거는 좀 안 확실한데 보이번의 bold move가 약간 막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에 조금 부끄러워했다가 앞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33번에 이제 제시가 이제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점심시간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일하러 가자 해서 work 있었던 거 그 back to work 해서 보이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어려웠죠. 괜찮아요. 문법 잘 보셨을 거예요. 독해 잘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에까지 했고 이제 다음 거 part 2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자전거 액세서리에 관한 거였는데 34번에 이거 주제가 무엇인지 엑스포에서 이제 한 사람이 쭉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A번을 많이 낚이셨을 것 같아요. 그때 스마트 바이스클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강조 드렸지만 여러분 계속 바이스클 들리면 바이스클 보이면 웬만하면 조금 설마? 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정답으로는 물론 바이스클 액세서리즈에서 보이번이 정답인데 이제 자전거 자체가 아니라 자전거에 뭔가 설치를 하는 그런 자전거 용품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35번도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35번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이 자전거 용품이 이 이름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자전거 용품이 어떻게 목적지를 찾는 거 이렇게 도와주는지 뭔가 이제 자전거 뭐 약간 길 같은 걸 알려주는 액세서리 같아요. 그랬을 때 요게 그 루트를 추천해준다. 여러 개의 루트를 추천해주고 아마 보이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가장 짧은 the shortest route를 한 개만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보이번은 아니었고 대신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얘가 직접 이제 안내 방송으로 GPS 뭐 있고 이런 거 나왔는데 안내 방송으로 내가 귀로 이어폰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A번에 voice prompts가 나왔던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뭐 보통 내비가 이제 내비 안내 방송 하잖아요. 운전하다가 같이 대화하잖아요. 자, 그런 느낌. 그 다음에 36번에 요거 이제 자전거가 도둑 맞았을 때 언제 이제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거 나왔을 때 이제 자전거 주인이 자전거랑 멀리 떨어지면은 알람이 울린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D번이 뭐 far away 하고 막 moving 요런 키워드가 있었던 거 그 정답 D번이 정답이었어요. 요거는 조금 풀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7번에 이것도 좀 헷갈릴만 하셨는데 이제 자전거를 어디다가 이제 파킹에 주차했는지를 까먹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것도 좀 나왔는데 이게 아까 도둑 맞았던 그 알람 해주는 그걸 여기도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뭐 이렇게 했을 때
locator tab in the app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locator 탭을 누르면 자전거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위에 앱이라는 보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application이라는 보기도 있었어요. 근데 위에는 B번은 왜 틀렸냐면은 거기 다운로드가 있으면 이미 다운로드 받은 건데 그래서 걔는 오답이었고 D번에 이제 map이라는 맵을 확인하는 데서 paraphrasing이 됐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뭐라고요? 이게 귀에서 찾고 익숙하게 들리는 거 오히려 오답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찍더라도 좀 뭔가 똑같은 단어가 있는 거 살짝 제껴주시는 거. 자, 그 다음에 38번에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 건강을 어떻게 improve 하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요거는 C번에 이제 아마 알죠? level 이거 있었던 거. 레벨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게 자전거 타는 사람의 칼로리를 이제 burn하는 칼로리를 이제 체크해준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운동 그 에너지 소모 레벨을 알려준다 해서 제가 깨알집 레벨 했는데 네 그게 C번의 정답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에 너무 고생하셨어요. 마지막 요것도 어려웠어요. A번이 정답인데 이게 뭐야? 왜 A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내용은 쉬웠어요. 할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나왔었는데 이메일로 웹사이트 가입해라. 그리고 아직 안 했으면 빨리 가입해서 그 뉴스레터 들을 수 있게 해라. 이게 마지막에 한 문장이 나왔어요. 저도 그걸 안 들었으면은 오잉 했을 텐데 왜냐면 보기에 웹사이트가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A번에 대신 뉴스 업데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뉴스 업데이트, 즉 소식을 들으려면은 웹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요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A번이 정답이었다. 그래서 갈수록 지금 청취 같은 경우는 여러분 들리는 키워드를 찍어내면 오히려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으시고 좀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파트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문법은 그래도 사실은 한 2-3시간만 공부해도 확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목표 점수에 따라서 잘 이제 계획을 세우셔서 원하는 목표 점수 받으시고요. 뭐 사실 GTF 같은 경우에는 또 매번 있는 시험이니까 이번에 좀 어려웠더라도 다음에는 보면 조금 좀 쉬워져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원하는 시험 다 합격하시고 네, 오늘 총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파트 3, 4 이어서 이제 윤성쌤이 하실 거예요. 그럼 저 여기서 갈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455회 GTELF 우리 파트 청취 파트 3, 4 그리고 독해 전체 총평을 맡게 된 저는 강사 김윤성입니다. 네, 우리 지난달 말에 쳤던 454회 시험 횟수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실수했거든요. 56회인 줄 알고 54회 시험 총평을 제가 또 맡았었는데 또 2주 만에 바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자주 보는 선생님이 되었네요. 네. 이번 그 GTELF 455회 GTELF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불만 아닌 불만들을 토로하셨어요. 네, 저는 토익 강사 이제 9년 했군요. 9년 그리고 GTELF 강사 4년째가 되고 있는데 두 시험을 비교를 굳이 한다면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하든지 간에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공부를 안 하고 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시험은 없다. 넌 영어 잘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변별력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뭐 어떤 국가 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치는 시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2년에 한 번 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험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GTELF는 빈도가 굉장히 짧다 주기가. 네, 그래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시험이죠. 뭐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칠 때도 있고 보통 2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칠 수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응시료 이런 부분들 압니다. 예, 얼마 우리가 막 알바하고 막 부모님 보내주신 돈 또 이제 용돈 타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또 뭐 이제 취업 과정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또 이제 막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공부를 오늘 요번에 그런 내용도 나왔죠. 이제 공부와 이제 학업을 병행하신 분들 등등 많은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 상황에서 응시료 아깝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응시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내가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회차에는 무조건 내가 점수 따겠다라는 좀 각오와 함께 그 저희 GTF 총평 방송 뭐 저뿐만 아니라 앞에 뭐 하셨던 우이선 쌤도 계시고 뭐 켈리 쌤 제가 생각나는 건 켈리 쌤 뭐 그다음에 케이트 쌤 그리고 또 우리 그 서민지 쌤 등등 또 우리 에리카 쌤 또 한 분 쌤 또 기억이 안 난다. 그 아무튼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후기 강의를 해주고 계시죠. 그런 것들도 쫙 리뷰하시면서 보시면은 시험에 맥을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시험에 있어서의 문제의 변별력은 정확성이라고 해야 돼요. 정확도는 출제 기관에서 제시하는 문제가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토익도 YBM에서만 몸을 담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 왜 그랬냐 이러면은 뭐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YBM이 이제 토익 출제 기관이죠. ETS의 대리 업무를 맡아서 한국에서 토익을 다 주관하고 있는 한국토익위원회를 갖고 있는 어학원이었고 우리 GTF 에디도 GTF 코리아 산하 우리 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하세요. 제가 뭐 어떤 그 사심이 있어서 홍보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정말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막 뭐야 얘 빨리 감기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죠? 네, 갑니다. 우리 난이도부터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제 우희선 선생님께서 우리 문법하고 그리고 이제 청취 파트 1, 2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희선 선생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쌤이세요. 네. 강남 IBM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셨고 토익만 맡아서 하셨죠. 네. 그리고 GTF 또 맡아서 열심히 또 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기대되는 우리 선생님.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난이도 가겠습니다. 자 우리 GLR 이렇게 되죠. 쌤 이게 GLR이 뭐예요? Grammar, Listening, Reading입니다. 자, 저는 그게 혀 굴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가끔씩 영어쌤 맞냐 이래가지고 전 발음 좋습니다. You could walk a mile in my shoes and you'd be crazy too. 아시죠? 네. 그 L 우리 청취 보시면 3, 4를 제가 5점을 드렸습니다. 그 요번에 또 이제 그 난이도 가지고 굉장히 말씀 많으셨는데 여러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러는데 사실상 이게 정상적으로 이 정도로 속도로 얘기를 합니까 하는데 사실상 이거보다 더 빨리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저도 해외 영업을 2005년부터 했었고 실제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뭐 컨퍼런스 콜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스카이프 땡 뭐 이런 프로그램들 쓰면서 많은 화상회의 내지 전화 회의를 하거나 또는 논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빠르다. 그래도 시험이라서 조금 천천히 해준다.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엄청 빠른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래도 GTF는 미국식 영어만 나오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저는 그나베 베타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보통 인사할 때 뭐 우리가 그런 거죠. Have a good day 라고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영국식 발음할 때는 have a good day 라고 하거든. 거의 have하고 have 사이에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근데 GTF는 미국식 영어만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어려웠대요. 맞아요. 어려웠어요. 특히 A, B, C, D에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 여러분들 단어만 외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출제가 되었던 기출문제집들을 쭉 보시면서 또는 우리가 그 GTF를 조금만 치시거나 아니면 후기 방송을 좀 보시면서 A, B, C, D에서 어떻게 정답과 함정을 선지에서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변별력 부분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과목도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공무원 준비, 뭐 경시, 소시, 그다음에 뭐 7급 또 뭐 있어요. 우리 변리사, 또 우리 뭐 간평사, 그다음에 뭐 저기 관광통역사, 그다음에 뭐 세무사 뭐 등등 많은 이제 준비를 하실 때도 보면은 선지 구별 능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죠. GTF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 구별할 수 있는 연습들을 좀 하시고 그게 좀 어려워서 제가 5점을 올렸고요.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 독해는 4.5점을 드렸는데 독해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저는 거의 매달 시험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GTF를. 그래서 후기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어려웠던 문제들보다는 쉬웠어요. 그러나 제가 쉽다고만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 나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충을 해서 4.5 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쉬워지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GTF는 다른 뭐 토익 같은 시험처럼
그 지문의 개수가 막 뭐 열 몇 개씩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지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변별력이 있는 시험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너무 쉽게 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기관과 어느 기업에서 이 시험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겠습니까? 변별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좀 알아두시고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단어만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문장 전체를 외울 수 있는 문장 전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모든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저기 시험 과목에서도 다 중요하니까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공부에서는 대충 틀릴 거예요.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널뛰기를 할 수 있어요. 점수가. 뭐 60점 나왔다 갑자기 50점 되고 40점 될 수도 있고 갑자기 60점 오르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드리진 않을 거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 파트 3부터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질문이 그 제임스가 그 엘리사에게 왜 조언을 구하냐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는데, 리사였는지 엘리사였는지 제가 뭐 소리에서는 엘리사 이렇게 되니까 리사인지 엘리사인지 제가 모르지만 여자 이름이 엘리사라고 칩시다. 그리고 제임스라는 남자가 나왔었는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항상 여러분들이 딕테이션 같은 거 하실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왜 제안을 요청했냐, 왜 어떤 그런 제언이죠. 제언을 요청했냐. 이미 그 여자 그 주인공이 그 새끼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she already has more kittens였나? 뭐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이미 그 고양이를 데리고 있다라는 것이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제임스가 키튼에 대해서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그러니까 외모가 외형적인 게 어필링 한다라는 게 나왔던 것 같은데, appearance인지 아니면 룩스 어필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외모가 귀엽다. 근데 함정이 뭐였냐면은 한 손에 들어와서, 근데 한 손에 들어오잖아요. 귀엽다가 포인트지, 한 손에 들어오니까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먹을 거야? 먹으면 안 되잖아. 동물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손으로 들어올 사이즈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1차적 단서에서 추론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comprehensive하게 좀 이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사고를 한다라는 것이 일단은 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GTF는 한 손으로 왔다라는 그 한 손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한 손이 정답은 아니에요. 단어로만 체크하시면 틀리셨던 분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와이프가 집에 하우스 가든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고, 우리가 항상 이제 파트 3 나오지만 파트 3는 처음에 주제가 나오거나 왜 이런 거를 묻냐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장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A 옵션, B 옵션, 그래서 A 옵션의 장단, B 옵션의 장단 이렇게 나오고 결론이 뭐니? 이런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항상 그렇진 않지만 보통 그래요. 항상은 아닙니다. 가끔씩 변이 패턴이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그러면 하우스 가든을 어떻게 이제 지킬 수 있냐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새끼 고양이들이 막 너무 활발해가지고 막 다 어디로 다니고 애들 굉장히 호기심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주시해라 라는 표현이 했었고, 그게 보기에서는 keep close eyes on them 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시해라. 그래서 keep 유지해라. close eyes on 하면은 이제 면밀한 세밀한 관찰을 해라 이런 말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주시하고 있어라 라는 표현이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고양이를 이제 분양하는 곳에서 나이가 든 고양이들이 왜 오버룩이 되냐 했는데, 그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게 있었어요. They are not desirable than kittens가 있었는데, 이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desire이 나왔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키튼스들이 old cats들이 그러니까 새끼 고양이, 키튼스는 새끼 고양이거든요. 새끼 고양이만큼은 뭔가에 대한 호기심도 약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욕구가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정답으로 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드 캣츠, 그러니까 나이가 든 고양이들의 단점이 뭐냐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고양이가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오래 사는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서두에 한 20년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서로 대화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여자가 옛날에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고양이를 받았다가 너무 빨리 헤어졌다, 사별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 뭐 say farewell so soon이었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이제 그 너무 빨리 멀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so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아무튼 빨리 이별한다라는 것이 정답이었고, 그 결론이 나왔었던 게 이제 그럼 뭘 선택하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남자가 제시했던 게 좀 평화로운 거를 선호한다.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다. 피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드 캣츠가 정답이었겠죠. 네, 나이가 있는 고양이를 선택을 한다가 정답이었고요. 파트 4 우리 청취에서 나왔던 거는 이제 NCU라는 기관이 나왔었는데 그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학업을 공부하고 같은 말이구나.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설명들, 그리고 또 요령들, 어떻게 일과 학업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픽으로 나왔던 게 밸런스 work and study였나요? 아마 그랬을걸요? 예, 그래서 work and study를 밸런스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마 토픽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어떻게 NCU에서 지원을 하냐, 이때는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시간주의로 할 수 있게끔 했죠. 그래서 arrange shift였나요? 그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브레이크 타임은 따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공부하는 시간을 그 잘 활용해라. 네가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이나 뭘 할 때 이제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짬짬이 쓸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만 하는 시간을 따로 둬라라는 표현이 있었던 게 이제 질문에서 set aside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비축하다는 말로 아마 알고 계실 건데 한쪽에 이제 따로 이제 챙겨두다, 쟁여두다 라는 뜻으로 쓰고요. 이게 이 문제에서 정답을 제시했던 것이 일이 공부에 방해되지 않게끔 하려고, 그래서 interrupt가 있었죠. 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 그러니까 잠을 자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부분이 있었고, 다른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볼 거예요. 뭐 저기 GTF 에듀에서 아마 다 스태프분들이 보시고 아마 답을 주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남겨주세요. 네, 제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분명히 시험 쳤으니까. 그럼 넘어가서 저희 여러분 이제 독해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독해 첫 번째 문제에 제시됐던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파트 1에서 나오는 것들은 인물에 대한 biography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베시 캠블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first female African American pilot이셨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고 아프리칸이면서 아메리칸인 파일럿 4개의 변수가 작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로 알려졌냐? 이랬을 때 첫 번째 문제였죠. ABCD에서 뭐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하면은 피메일이 빠졌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리고 파일럿 빠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categorizing 하는 부분들, 카테고리를 나누는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고, 이거는 이제 선지에서 이제 정답을 틀리게 정답과 오답을 같이 내는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반드시 이거 읽으시면서 이거 갖고 장난치겠다. First female이고 African American이니까 이거는 흑인이고 미국인이어야 되고 파일럿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좀 항상 조심하시고 읽으면서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 정답이 First Female African American Pilot이었고요. 그 다음에 Why Bessie? 베시가 왜 그 처음에 도전하기로 했냐? 남동생이었죠. 브라더의 그런 어떤 장난 섞인 조크에 왜 이 사람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느냐가 두 번째 문제였는데, 남동생한테 복수하려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티즈 다시 하려고, 티즈 백이었나요? 티즈가 괴롭힌다는 뜻도 있고 자극하다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좀 껄떡대다. 우리 뭐 쉽게 말해서 저기요 뭐 전화번호 뭐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껄떡대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많은 단어가 티즈가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나왔던 거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그 사람은 할 수 있고, 프렌치 이제 피메일 파일럿이 1차 대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를 너는 못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거를 도전으로 받아들이려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자기도 성공할 수 있다. 남들이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to prove she is worthy of success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녀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게 정답이었어요. 굉장히 이건 좀 어려웠어요. ABCD가. 그러니까 지문은 쉬웠는데 ABCD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다시 뭐 복수하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걸 너는 못 할 거야. 그 사람이 하는 건 너는 못 한다라는 말에 챌린지로 받아들였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왜 프렌치로 갔냐 하면은 그게 그 지문의 인테그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more integrated 뭐였죠? education environment였나요? 좀 더 통합적인 말은 수용적이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more embracing이었나요? 그러니까 좀 더 수용적인 환경이기 때문에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그 왜 브레이브 베시라는 닉네임을 얻게 됐냐, 호칭을 얻게 됐냐. 브레이브 베시 맞을 거예요. 브레이브 캠벨이었나요? 베시였나요? 아무튼 용감한 베시 뭐 이런 그 닉네임을 얻었죠. 그게 정답이 됐던 이유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문의 그 바로 위에 문단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뭐 굉장히 도전을 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 가가지고 뭘 배워왔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고국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뭐였죠? 그 에어쇼 같은 데서 익스비션이었나요? 에어쇼였나요? 거기서 자기가 엄청 그 익스트림한 부분들을 막 보여줬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피트였던 것을 기억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dangerous stunt가 들어간 지문이 정답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스턴트를 보여줬다. 그래서 fit airshow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선보였다. 그래서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뭐 흑인의 인권운동에 저항했다, 그러니까 인권운동으로서 기존 사회에 저항했다 이런 건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글에 있는 걸 갖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브레이베스라는 말의 문구 바로 밑에는 그 에어쇼 때문에 나온 내용이 같은 한 문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트하는 부분들은 저항하고 이제 뭐 discrimination, 인종차별에 대해서, 물론 이 discrimination이 인종차별에만 국한된 단어는 아닙니다. 여성차별도 discrimination이에요. 마이너나 소수 또는 약자에 대한 뭐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소수나 약한 자에 대한 차별은 다 discrimination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건 아셔야 됩니다. 여성이 무조건 약자다 이 말이 아니라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성보다는 이제 약하다 이런 말이니까 또 저 사람 성차별주의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양성평등자입니다. 그럼 가서 민감하니까 요즘에 자 가서 우리 그 5번째 문제였나요? 아 그래. 베시 캠프 파일럿 클럽이었나요? 무슨 에어 클럽이었나요? 이런 학교가 나중에 지어졌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12년도에 죽고 16년도에 세웠나? 아무튼 그 연도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 년 뒤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랬을 때 이것이 그 클럽이 그 학교죠. 학교가 made her 그녀의 desired 바랬었던 그런 꿈을 possible하게 만들어줬다. 그 사람이 원했었던 어떤 그런 꿈들을 가능케 해줬다라는 말이 되니까 뭐 한 단어 realize 써도 되는데 좀 어렵게 일부러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 serving as 어휘 이게 이 사람이 파일럿으로서 뭐 이랬다 해서 serving as는 아는데 이거 갖고 찬반율은 굉장히 많더라고. working as냐 playing as냐 문법적으로는 두 개 다 돼요. playing as도 되고 working as I'm working as a lawyer 하면은 전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I'm working as an instructor. 저는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I'm working as a technician in that company 하면은 그 회사에서 제가 테크니션 기술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working as도 다 씁니다, 여러분. 뭐 그런 말 없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게시판에 올리시는 분도 봤는데 있습니다. 네, 저는 문제 없이 다 쓰고 있고요. playing as도 됩니다. 근데 연극이나 게임 같은 방송이나 설정이 있는 곳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때는 playing as고요. 지금 이거는 이 사람의 생계와 자기의 직업적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play a role as 이런 게 아니고 working as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A, B, C, D work도 있었고 play도 있었는데 그때 play를 하시면은 그 제한적인 개념 안에서의 특정한 역할을 맡은 거고 게임이나 뭐 방송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 이런 데서 할 때는 play as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직업이기 때문에 play를 쓰면 안 되고 work as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뭐 틀리신 분들 굉장히 위로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니까 정답은 work as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단어장만 외우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좀 약해요. 그게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영어 공부할 때. 그 이상 방법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냥 화이팅 하십시오. 또 하나 틀려서 하고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아무튼 work as가 정답이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방송에 이제 우리 주인공이 이제 저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discrimination에 저항하는 방법에 있어서
흑인과 백인이 들어오는 그 입장을 하는 아니 문이 다른 방송에는 출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당시 그 방송들이 그 인종차별 같은 것들을 reinforce 해준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reinforce의 원래 뜻이 다시 enforce 하면 힘을 가하다는 뜻이거든요. reinforce 하면은 원래 enforce en인데 합성어가 되면서 e를 i로 바꾼 거예요. re가 되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reinforce가 맞는데 reinforce가 다시 힘을 가하는 거니까 이게 굳건히 하다 또는 튼튼히 하다 뜻도 있고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은 뭐 공대생들은 아시겠지만 건설이나 토목 같은 데서는 지반을 다지다, 경화시키다, 굳게 만들다, solidate나 뭐가 있죠? solidify구나, solidify 같은 거나 아니면 아무튼 단단하게 만들다는 용어로 쓸 수도 있지만 요 문맥에서는 항상 GTF 문맥이거든요. 이 문맥에서는 그러한 인종차별들을 뭐 하는 거죠?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쪽이잖아요. 그런 표현을 쓸 때는 뒤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그런 뭘까 이니시티브나 또는 뭐가 있죠? 단어가 적당한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서포트한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서포트입니다. 네, reinforce에 대한 것은 support인데 가드는 우리가 적으로부터 뭔가 지켜야 될 것들 지켜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위급해서 뭔가를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방어를 하는 상황이 있으면 가드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생각이나 이념에 있어서 지지하는 쪽이다, 옹호하는 쪽이다 하면 서포트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support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2가 저는 이 사람 굉장히 좋아했는데 우리 릭 롤링 그 밈 나왔었죠? 그 릭 롤링이라는 이제 신조어죠. 예, 거기 나왔을 때 이분 이름 까먹었다. 그 Never Gonna Give You Up 그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거든요. 80년대 80s vibe. If you 있어요. Never Gonna Give You Up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좀 꽃미남처럼 생기신 분이 목소리가 이렇게 저음이거든.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짤 같은 거 보세요. 한번 유튜브. 아무튼 그 첫 번째가 이제 뭐에 대한 거냐 했었을 때 인터넷 조크. 그러니까 돌고 있는 인터넷 조크에 대한 것들이 주제로 제시가 됐었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가 이제 처음에 그 링크에 대한 거였었죠. 링크를 뭘로 썼었냐가 뭐였냐면 게임 트레일러가 아니라 트레일러로 가는 것처럼 해서 딱 클릭하면은 이제 리롤링 밈이 뜨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비 트레일러나 뮤직비디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원래는 어떤 의도였냐? 그러니까 멘셔닝 해주는 거, to mention인지 by mentioning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멘션 해주는 거, something about game, 그러니까 게임에 대해서 뭔가를 멘션이 꼭 말뿐만 아니라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넓은 뜻으로. 그래서 그 게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트레일러잖아요. 게임 트레일러 이제 EA 스포츠 이런 거 있잖아. It's in the game. 그런 게임 같은 거. 트레일러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제 막 출시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이제 그런 걸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준 거고 게임 자체에 대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 원래의 그 링크의 이제 원래의 그 정보였다. 근데 이게 실제로 딱 켜면은 밈이 나왔죠. 정답이 그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맞다. 인터넷 외에서도 이러한 밈들이 이제 리롤링 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not true 문제가 있어요. 진실이 아닌 거, 사실이 아닌 거. 요번에 사실이 아닌 문제가 2개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데 일단은 요 밈에서 나왔던 문제에서는 이제 3가지 정도 기억나요. 이제 밖에서 사람들이 맞다. 예로 나왔던 게 하우스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그 act라는 단어 아세요? ACT? 그게 행동이라 뜻이잖아요. act, 동사. 근데 명사로 act 쓸 때 A가 대문자면은 법입니다. 법. 무슨 법 이런 거. 국토개발 무슨 법, 항만법, 그다음에 지역개발 무슨 법 할 때 act를 씁니다. ACT인데 대문자 A를 쓰셔야 돼요. 그럼 뜻이 바뀌거든요. 요번에 뭐가 나왔죠? house가 나왔는데 H가 대문자였어요. 그러면은 집이 아니라 의회입니다. 의회. 아시겠죠? 의회를 표현한 말이 parliament도 있고 congress hall도 있을 수 있고 또는 institute를 쓸 수도 있고 한데 institute는 공화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냥 여기까지 하지 맙시다. 너무 어렵다. 아무튼 근데 house를 H를 대문자로 써도 의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house 의회에서 노래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건을 상정하는 데 있어서 의원이 상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안건을 읽어주면서
Never Gonna Give You Up 그 노래의 가사, lyrics라고 했죠. 가사를 읊었어요. 그 부분이 나는데 오답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정답인데 틀린 게 뭐였냐면은 하우스에서 sang a song 그 노래를 불렀다가 오답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가 있었어요. 하우스에서 어드레스 연설을 할 때 얘기했다. 그건 맞는 표현이었고, 그다음에 모브, 그러니까 우리 대중이었죠. 그 뭐 플래시몹이라고 하죠. 플래시몹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그거 하는 거 있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다 맞는 말인데 하우스가 두 개였는데 거기서 노래 불렀다는 생어송이 오답. 그래서 그게 정답이죠. 아, 오답이 아니고 그게 틀린 정보니까 정답입니다. Not true 문제였으니까. 아우, 헷갈려. 그 다음 문제가 또 뭐였죠? 우리가 그 요거를 가지고 이제 밈이 돌다 보니까 저작권 위반이 있었는데 Terms of Use 그 viol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자 권한에 대한 위반. 저도 이제 인스타를 제가 하는 유일한 SNS니까 한 번씩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거 이제 그 음악 같은 거 같이 해서 뭐 깔고 올리고 이러면은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뭐 저작권 뭐 위반으로 인해서 뭐 귀하에 뭐 제재합니다 이런 거 뜨잖아. 그게 다 Terms of Use violation이에요. 저작권을 갖고 있을 때 허용을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추론의 문제였거든요. 정확하게 단서가 나오지 않고 most likely 문제였어요. 그게 두 번 있었다. 2010년, 2014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두 번 있었다는데 그게 not permitted to use.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가 정답으로 추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재를 받았다, 못 쓰게 됐다, 두 번.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violation에 대한 얘기가 이미 언급됐었고, 그러면 그 terms of use violation이 뭔지를 안다면 추론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not permitted to use. 사용하는데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이고, 그 다음에 Never Gonna Give You Up이란 노래가 왜 인기가 많았냐, 왜 다시 이렇게 밈이 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노래 자체에 대해서는 그 정확하게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게 ABCD에서 charming, 매력적인 outdated 송이라서. 왜냐하면 그때 80s의 바이브를 느낄 수 있고, 근데 뮤직비디오가 막 사람들 내용이 재밌다. 근데 그 뮤직비디오 보시면은 남자분이 이렇게 막 어깨 뽕이 이따만한 그 수트 입고 이렇게 부르거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 거야. 그래서 그게 outdated 하면은 우리가 날짜가 지났다, 유통기한 지났다, 또는 뭐 오래됐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래됐다는 의미로 봐야겠죠. 그래서 charming outdated song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오래된 음악이다가 있었고, 90s 바이브가 있었는데 90년대 음악 아니었죠. 80s 바이브였어요. 바이브는 이제 느낌 이런 거 있고, 바이브 다 아시죠?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아무튼 charming한 outdated 송이었다. 그리고 이제 어휘로 나왔던 게 패스, 통과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게 의회에서 이제 아무튼 간에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아무튼 그 안건은 패스됐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approved 정답이 이제 승인받았다, 이제 승인이 됐다라는 뜻이 정답이었고, 나온 김에 제가 GTF는 어휘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좀 팁을 드리면, 그 의회에서 법이 상정이 된 것들이 결의가 된단 말이에요. 땅땅땅 해서 이제 뭐 과반수든, 그거는 정관마다 약간 달라요. 의회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보통 뭐 과반수 이상 하면 3분의 2 이상 뭐 이렇게 되거든. 의석수의 3분의 2 과반수 이상. 그래서 이제 딱 이제 결의가 되잖아요, 법이. 그러면은 enact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법이 발의된다. 또는 비슷한 표현으로 쓸 수 있는 여러분 친숙한 단어 establish가 있어요. establish 아시죠? 세우다, 뭐 설립하다. 회사 세우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든 다 쓸 수 있어요. 법에도 establish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세울 때, 뭐 법을 세울 때, 또는 뭐 정할 때 set 대신 다 쓸 수 있어요. 셋업도 돼요. 법이 셋업됐다면 발의된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에 셋업은 아시겠지만 어려운 enact나 establish 같은 단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이거 있었다. 그 주인공인 릭이, 그 가수 그분이 지금 굉장히 나이 많으십니다. 그렇겠죠. 80년대 가수시니까. recognize, 이것을 뭐로써,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밑에 쪽에 있었던 것을 기억나는데, 이 accept냐 notice냐, 근데 이거 갖고 좀 또 찬반 논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답은 accept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notice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딱 봐, 뭐야, 공기청정기네, 카메라네, 갑자기 라이트가 있네. 이거는 notice예요. 뭔가를 순간적으로 화면이 전환되거나 정보가 전환돼서 마주쳤을 때 느끼는 거예요. 어떤 정보나 화면이나 배경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딱 마주쳤을 때 노티스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분이 그것을 그냥 탁 마주쳤다 이 뜻이 아니라 이제 노티스는 했겠죠. 내게 밈이 뜨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근데 내 노래 너무 좀 약간 희화시키는 거 아니야? 나는 굉장히 이거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만든 건데 기분 나빠. 또는 너무 감사하다. 내가 참 잊혀지는 줄 알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 그거는 2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recognize라는 말이
노티스나 액셉트나 사전만 찾고 계시면 안 돼요. 동의어 막 사전 찾고 그러면 이제 구글에 recognize, synonym 이런 거 치거나 네이버에 쳐가지고 뭐 같은 단어, 유의어, 동의어 뭐 이런 거 찾고 거기에서만 국한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문맥에서 얘가 무슨 의미로 쓰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단어장의 단점은 너무 축약을 해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문장 안에서 뭐가 다른지를 영어를 하는 분들이 못 배워요. 그래서 영어를 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일을 하거나 또는 활용을 하거나 어디서 시험을 치거나 할 때 다 긴가민가한테서 헷갈리는 거야. 그게 10년, 20년 한 영어 교육의 폐해거든요. 학교에서 막 외우라는 대로 외우고 학원에서 외우라는 대로 외우고 받아쓰기 맨날 하고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사실 이런 문제는 틀립니다. 싸우겠죠. 서로 찬반 이제 갈리고 이제 갑론을박 하겠죠. 이게 어세트다, 노티스다. 정답은 어세트가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면 그냥 뭐 재수 없어서 그냥 운이 안 좋았네. 이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지금 문제일까? 내가 다음 시험을 또 칠 거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쌤 갈아탈래 토익도 마찬가지예요. 파트 5, 파트 6 가면 특히 그런 거 많아. 이제 토익 9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결국은 영어 공부는 다 똑같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쌤, 솔직히 너무 막연합니다.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학원이나 또는 이제 선생님들 다 계실 거잖아요. 물어보세요, 제발. 제발 좀 선생님들을 활용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을 할수록 제가 토익 가르칠 때 보면은 우리 수업할 때 맨날 코로나 때문에 끊겼지만 다 와서 이게 물어보는 애들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항상 얘는 나중에 회사 가서도 잘 될 것 같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옆 주변에 있는 어떤 선생님든지 영어 쌤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아니면 쌤 저는 인강 듣고 있는데 물어볼 쌤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테프 게시판에도 뭐 남기시거나 아니면 제가 인스타 하거든요. DM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한번 라방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어차피 제가 뭐 유튜브 많이 해가지고 돈 벌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다른 걸로 돈 벌기 때문에 아무튼 정말 선의로 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은 활용하려면 얼마든지 방법들이 많으니까 인스탄킹 언더바 오피셜 인스타 아이디 근데 막 이상한 거 보내지 마세요. 저는 이제 DM으로 상처가 아닌데 뭐 이상한 거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영어로 정중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3 우리 나왔던 부분이 펭귄 얘기 하셨는데 펭귄 아닙니다. 제가 질문 계시고 물론 펭귄 하셨던 분도 그냥 저는 그냥 펭귄이라 생각했을 때 피전 그게 패신저 피전이라고 이제 비둘기인데 멸종이 됐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멸종입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이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요 피전이 prolong한 distance를 거리를 이제 travel 이동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깃털이 무슨 색깔이다, 수컷은 무슨 색깔, 암컷은 무슨 색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일단 prolong 하면은 연장되다, 원래보다 더 길게. 그러니까 다른 비둘기보다는 더 긴 거리니까 상대적으로 길거나 또는 원래보다 늘어났을 때 prolong을 씁니다. 연장하다라는 동사고 pp가 돼서 prolonged distance가 됐는데 늘어난 거리를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문에 뭐가 나왔냐면은 most notable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noteworthy라는 표현이 notable과 같아요. able, 가능하다, 할만하다, 쉽다. able이 뒤에 전미어로 붙으면 가능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 할만하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가 able이 붙으면 뭐가 있냐면은 쉽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ccessible 같은 경우 able은 쉽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notable 하면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able은 가치의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able to나 disable 이런 거는 능력의 개념이죠.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able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영어 선생님들을 아무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most notable이라는 지문이 있었어요. 한 것이 거리를 많이 이동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으로 제시됐던 게 긴 거리를 여행하는 것이 가장 noteworthy한 것이다가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농부들이 이 부분 좀 뒷문제인데 일단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기억하실 거니까. 농부들이 이제 얘를 이제 패스트로 보고, 그러니까 해충뿐만 아니라 패스트는 해악이 되는 동물들이나 식물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건 또 불정확하면 또 실수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해충, 곤충, 뭐 세균, 뭐 동물까지도 패스트로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매스 헌팅이었나요? 그 대규모 이제 헌팅하면 사냥인데 뭐 사륙이죠. 대량 학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된 거 같냐 했었을 때는 그게 딱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질문에서도 most likely라고 추론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패스트로 여겨서 다 죽였다니까 농부들이 뭐 하던 농부들이 곡물들을 재배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제 수확물들 재배하는 것들을 거기다 비둘기가 먹었겠죠. 그래서 they lived on이었나요? 그걸 주식으로 삼았다는 뜻이죠. 크롭스에 대해서 lived on 주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출 문제 나왔었죠. 요 지문에서도 사실이 아닌 거 할 때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뭐 하늘을 까마귀라고 죄송합니다. 패센저 피전이 이동을 할 때 그 population, dense population, 그러니까 짙은 여기서 dense는 짙다는 뜻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intense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dense population, 그러니까 진한 밀도죠. 그러니까 population 하면 인구 밀도에만 쓰는 게 아니고 개체에 대한 밀도에 다 쓸 수 있어요. 뭐 꽃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딱 뭉쳐서 돌아다니까 이제 시커멓게 하늘을 덮는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billions 뭐 이런 게 있었어. 그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틀이 지나다 보니까. 근데 billions한 그 billions면 뭐죠? billion 하면 10억이구나. 수십억 마리가 뭐 한때 살았었다. 아 맞다. 최상급 나왔었다. 하이시였나요? 그러니까 제일 많았을 때는 뭐 numbers of billions of 그 pigeons가 있었다. 그거 맞는 말이 언급됐었어요. 그리고 서식지가 넓다라는 게 있었나?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었는데 틀린 게 뭐냐면 나추가 female들이 breeding을 할 때 small 그룹으로 breeding한다. 작은 그룹으로 breeding은 번식이죠. 번식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female 들어가는 그게 오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죠. 그게 틀린 정보니까 정답이 된다. 그리고 그거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있었죠. 환경보호 단체에서 마지막 문제였던 것 같은데 환경보호 단체에서 이제 이 피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duplicate the last pigeon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피전을 복제하려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남아있다라는 게 있었나? 아무튼 마지막 피전을 duplicate 하는데 지문에서 마지막 남은 그 비둘기 한 마리를 복제하려고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유전자를 가지고 DNA를 가지고 이제 그 복제를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했었지 마지막 그 남아있던 그 비둘기란 말은 언급된 적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carry out이 있었던 비둘기 수행하다는 뜻입니다. implement를 써도 되고 carry out 써도 되고 perform인데 implement, perform은 약간 다른 단어예요. implement는 시스템이나 제도 같은 걸 쓰고 또는 프로젝트 같은데 perform은 직접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즉 그게 약간 다른 단어인데 아무튼 carry out 수행하다는 뜻이었고 scientific experiment였나요? 과학적인 어떤 실험을 한다라는 것이 정답이었다. 그리고 우리 어휘가 제가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stir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있었냐 밑에 보니까 그 이런 사람들의 걱정 그 피전에 대한 염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했다. 그 문제 하나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막 생각이 나네요 하면서 제가 빠질 뻔했습니다. 후기에 왜 늦었냐 그렇게 포획하는 것을 일리걸로 지정하는 법을 리걸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도 불구하고 왜 멸종했냐라는 질문이 있었죠. 그거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too late가 있었어요. 너무 늦었다. 예. 이제 not enough였나요? 맞다. not enough. 개체수가 not enough하다. 더 이상 거의 없었죠. 지문에서. 그래서 너무 늦었다 또는 그 개체수가 부족했다라는 것이 정답이었고요. 그 지문이 나올 때 같이 어휘 문제가 나왔었는데 걱정이나 관심들이 이제 생긴다. concern 하면 여러분 원래는 끌어당기다 뜻입니다. concern 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끌어당기는 걱정이나 관심, 염려 이런 거 염려도 되고 관심도 돼요. 엄마가 자식한테 갖고 있는 게 딱 concern이에요. 명사로 쓰면. 그러니까 걱정이 못나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걱정에 concern이 있어요. worry하고는 달라요. concern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심이 생겼다가 맞아요. 그때 stir the concerns를 했다. stir 하면 우리가 휘젓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 뭐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서 문맥적으로 맞는 표현은 raise가 맞습니다. 그런 concerns를 들어 올리다, 야기하다. 아시겠죠? 우리 야기, 제기할 때 기자가 한문으로 일어날 기자입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다에 raise를 쓰시면 돼요.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cooperate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범죄잖아. 이제 그 사람의 그 잘못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원인이 됐다. 메인 커플이었나요? 그래서 cause입니다. 메인 cause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4. 아우 예. 여러분 지금 저도 저지만 아셔야 되는 건 우리 PD님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지금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늦었네. PD님이 오늘 그 파이저 2차를 접종하시고 지금 진짜 부랴부랴 운전하셔 직접 오셨거든요. 보이진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방송할 때는 우리 PD님 안 나오는데 우리 PD님 아무튼 응원해 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주임님입니다. GTF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거 해서 직장 가시면 똑같은 역할 하실 거거든요. 아무튼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GTF 에듀 우리 PD님 화이팅. 자 마지막 파트 4 주제가 뭐였습니까 했었던 게 뭐였냐면 왜 이 편지를 주냐 이 주인공이 아시죠? 근데 얘가 명확한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인터뷰를 놓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cannot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앞으로의 일정을 두고 지금 이제 참여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게 되기 때문에 시제가 틀렸어요. 보기에서. 그거 오답입니다, 여러분. cannot attend the meeting이었나요? 그거 틀렸어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었는데 이건 job interview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미팅이 아니에요. 그거 오답입니다. 정답은 뭐였죠? To explain why he missed the appointment였네요. 일정을 놓쳤던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excuse 같은 이제 의미였는데 아무튼 why he missed 과거가 돼야 돼요. 이미 이 사람이 내가 원래 I was supposed to, I was scheduled to 뭐 하기로 attend 뭐 job interview였나요? 뭐 그렇게 됐었던 지문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미 그러고 나서 자기가 참석을 못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두 개 다 과거예요. 일정도 과거고 못한 것도 과거고 이미 다 지났고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제가 안 맞아서 다 틀렸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독해할 때 말씀드린 게 시제, 관사, 전치사 그거 모르면 영어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공부할 때 단어만 주구장창하지 마시고 시제, 관사, 전치사 인지 않으면 독해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토익이든 GTF든 다 똑같아요. 명심하시고 공부할 때 참고하시고요. to claim the reason why였다. 그게 자기가 참석 못하는 이유. 그거 오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예, 저는 절대 여러분들의 이렇게 악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한테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왜 이 사람이 이제 부재였나, absent why였나요? 그게 이제 he was the only one. 맞다. 왜 이제 그 아이를 아들내미였죠. 아들내미 딸인지 아들인지 기억이 안 나. 아들내미였던 걸로 합시다. 그 아들이 왜 이제 아들을 그 사람밖에 못했냐? 왜냐면 그 사람이 he was the only one to take care of였나요?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his wife 들어가거나 이러면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사람, only one이었다. 할 수 있는, take care of his son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죠. 예, 그랬고요. 그리고 진단이 왜 이렇게 나왔냐,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나왔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지문에 그 닥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생각에는 뭐 워터 파이프에서 아이가 테이스트 funny하다. 그러니까 좀 맛이 되게 웃겼어. 이상했어. 뭔가 미묘한 맛이었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봤을 때 얘가 배탈 난 것 같다라는 자기 의견이었고 근데 진단이 어떻게 된 거는 의사쌤이 진단을 했거든요. 닥터가. 그래서 professional opinion of the physician이에요. physician 하면은 우리가 알겠지만은 내과 의사를 말하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게 오답이었어요. His son's account였다. account 하면 입장이나 또는 생각, 견해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 가치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ccount of broken water fountain이 있었는데 broken water fountain이 에 대한 그 아이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진단 내렸다는 아니고 의사의 소견이 그래 해서 나왔는데 함정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애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건 diagnose라는 거는 diagnosis라는 뭐 명사 또는 diagnose 동사는 진단이기 때문에 의사만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 의사의 소견이 그랬기 때문에가 정답입니다. 푸드 나왔는데 이제 푸드는 너무 푸드는 따로 칩니다. food and drinks인 거 아시죠? 그래서 물을 갖고 이제 푸드라고 하기는 좀 투머치다. 예, 그래서 오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문에서 나왔던 게 family comes first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미드 중에서 재밌게 봤던 게 블루 블러드라는 제가 뉴키즈 언더 블락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제가 올드합니다 생각보다. 거기 나오는 이제 토니 그 월버그라는 유명한 가수가 이제 배우로 나오는데 블루 블러드에서라는 미드에서 맨날 얘기했던 게 맨날 밥 먹으면서 다 가족들끼리 손잡고 막 기도하면서 밥 먹으면서 family comes first 가족이 최우선이야 이런 말 하거든. 그게 나왔어요 지문에서 family comes first라는 말을 자기는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하냐? 다른 거 없었어요. 그의 일에 있어서 책임감이 뛰어나다는 거. 근데 거기에 his work가 있었는데 work라는 말의 여러분 대의적인 뜻은 꼭 내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 말고도 내가 해야 될 맡은 바 책임들이 다 work가 돼요. 그러니까 responsible for his work란 말이 꼭 직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회사에서는 직원으로서의 일이 work고 집에서는 와이프한테는 남편 husband로서 해야 될 일들이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work고 그 다음에 아빠로서는 뭐 dad나 father로서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먹이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게 duty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work가 돼요. 그러니까 responsible for his work겠죠. 맞죠? responsible for his work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가 정답이고요. 그리고 맞아요. 다시 기회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 본문에서 뭐가 appreciate 너가 내 potential 그 employer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 뽑힌 게 아니기 때문에 potential employer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뽑혔으면 employer예요 현재. 근데 아직 안 뽑혔잖아요. 지금 인터뷰 면접을 보고 있는 상태니까 potential employer거든요. 잠재적 고용주. 고용주는 보통 회사를 뜻하죠. 그러면 potential employer가 이걸 봤을 때도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appreciate은 감사의 뜻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가치를 높이니까 이걸 잘했다라고 평가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라고 했고 따라서 업무적인 책임감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정답입니다. 그 단어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에서 나왔었던 게 이제 unforeseen이 있었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게 unexpected이었어요. 그리고 한 문제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수월하게 풀고 시간도 좀 많이 남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게시판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또 다시 말씀드려서 직원들을 통해서 수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제 455회 GTF 후기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기회는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쉽게 되진 않습니다. 쉽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면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쵸?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뭔가를 요구하고 또는 뭔가가 필요한 곳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자리에 가고 싶어서 시험을 치신다면 그 시험 또한 그만큼 노력을 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한 노력이냐라는 개념이지 그냥 안 하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계속 살아가시면서 부딪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노력은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우리가 공정과 정의, 노력한 자가 갖고 와야 됩니다. 공정과 정의.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그 GTF 게시판 혹시 시간 내시는 분들은 피디님께 화이팅 한번 전해주시고 저는 또 다음 GTF 후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